만점자의 눈. 수2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함수, 그리고 오함수, 그리고 적분. 자, 여러분들이 수2 어떤 교재를 펼치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는 거야, 목차에서. 그럼 그 목차를 보게 되면 함수라는 단어, 오함수라는 단어, 적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 거야. 목차에서, 수2의 목차에서.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2는 함수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관심사라고 했었으니까 함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 한번 생각해보자. 아는 함수.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1차 함수는 직선이지? 그치? 자, 1차 함수는 직선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래프 모양이. 얘네? 자, 물론 모든 직선이 1차 함수는 아니다.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차 함수. 차수를 갖는 다항식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함수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1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 두 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고 또 한 점을 알고 기울어진 정도를 알면은 뭐 할 수 있어?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뭐라 부른다?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불렀어요가 아니라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자, 2차식을 공부하게 돼요. 2차식.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치? 2차식은 이제 뭐 15세기 때 대포를 쏘다 보니까 이 포물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대포 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뭐야?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이런 다항식 중에서도 차수가 높아져 나가는 그런 녀석들에 대한 그래프가 관심사가 되는 건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갈 거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일이 점들을 찍어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어. 일일이 점들을 찍어갖고 그래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 등장했다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점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오케이? 그게 누구냐? 자, 페르마라는 아저씨야. 페르마 혹시 들어봤나? 페르마의 정리? 어쨌든 페르마. 그 페르마 아저씨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었냐면 그때가 전쟁이 많았다고 했잖아. 대포 가지고. 그러니까 이 포물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최고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페르마 아저씨가. 그럼 이 최고점에서 이 아저씨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이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심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한다? 이렇게 접하는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야. 접하는 접선. 근데 이 접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것보다 살짝 적은 곳에서도 접선이 생길 거고 이것보다 살짝 큰 곳에서도 접선이 생기니까 나는 마치 이런 곡선들을 어떤 것으로 가장 간단한 도형인 직선들의 변화 양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직선들의 변화 양상으로서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겠다. 곡선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지금 뭐냐면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야. 얘네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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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접선들로 접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접하는 직선들로서 곡선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 순간순간에 그 점은 내가 알 수 있겠지.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이런 직선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근데 내가 이곳의 기울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이 페르마 아저씨는 좀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했다? 나 몰라 안 할래 하고 포기하셨어요. 왜? 아마추어 수학자였거든. 아마추어 수학자. 근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아깝잖아. 이 아이디어가 너무 아깝다고. 곡선을 직선들의 변화 양상으로 쳐다보겠다? 이거 굉장히 좀 흥미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에 마저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야. 라이프니츠 아저씨. 그럼 라이프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 내가 두 점을 잡고 있으면은 두 점이 잡혀 있으면은 내가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거 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표현은 직선에서밖에 쓰지 않아요. 직선에서밖에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울기는 아니고 기울기스러운 어떤 것이야. 곡선 사이에서 변하니까. 오케이? 이따가 이름을 붙여줄게.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냐면은 변화 양상을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는 변화도 수학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수학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덧셈, 뺄셈, 고셈, 나눗셈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뭐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어떤 x2라고 하는 별량에서 x1까지 변화하는 것을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우린 빼기로써 비교를 해요. 빼기로. 그럼 이 녀석에 해당되는 함수값도 있겠지? 그 함수값도 f2에서 fx1으로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빼기로 그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x의 변량과 함수값의 변량은 서로 다른 거잖아. 종류가 다를 때는 무엇으로 변화를 표현하냐면 b로서 변화를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b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평균적인 거지. 그래서 얘를 평균 변화 비율을 줄여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은 평균 변화율이야. 원래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형태가 비슷하냐면 요거.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렀던 그 녀석이랑 형태가 똑같네.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의 다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냐고? 우리 수학 그래프를 할 때는 x값의 변화량분의 함수값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거라고.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통계에서도 사용하는 거고 뭐 온갖 산업에서 다 쓰는 표현인 거야. 수학에서 쓸 땐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지?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되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녀석 곡선 위에서 등장하는 두 점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울기스러운 것을 우리는 이제 기울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로 표현하겠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라고. 됐어? 기울기스러운 이것을.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 아저씨는 여기에 집중했던 거야. 야, 나는 내가 두 점을 잡았을 때 얘가 이제 고정점이야. 얘는 이제 고정시켜놓고 생각하자고. 근데 내가 얘가 막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굴 향해서? 이 고정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움직일 때마다 이 평균 변화율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이 점이 이 고정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스러운 이것은 마치 이 고정점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고정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왜? 우린 지금 접선들로서 곡선을 나타내고 싶은데 점은 내가 찍으면 되니까 아는데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몰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수학적으로 거기에 한계를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 라이프니 아저씨 다음 200년 뒤에 이걸 해결해 준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코시 아저씨야. 엄밀함의 아저씨 코시. 수학 3대 왕 중에 하나예요. 가우스, 오일러, 코시. 이렇게 현대 수학의 아버지. 오케이? 그럼 그 코시 아저씨는 왜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했느냐? 이 아저씨가 뭘 만드냐면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기호를 만드셨어요. 이해돼? 리미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자, x2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의 좌표를 x2라고 하자. 그럼 함수값은 fx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녀석의 좌표를 x1이라고 하자.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 fx1 이렇게 나올 거야. 이 x2라고 하는 녀석이 x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 됐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평균적인 변화율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가? 순간 변화율이 되는가? 그러면서 도형에서의 의미를 따지게 되면 얘는 더 이상 그냥 기울기가 아니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니니? 맞아? 이 점 지울게요. 그 특정한 값을 프랑스의 랑그랑주란 아저씨가 이걸 F'X1 이렇게 이름 붙이자고 한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게 뭐냐면 X1이라고 하는 순간에서 X가 X1이라고 하는 순간에서의 이제 극한값이 되는 거죠. 이거 극한이라고 부르니까 극한값이 되면서 이 녀석한테 이제 이름을 붙일 거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보자.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여기가 임의의 점 X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 또 떨어진 점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 떨어진 점을 자, 떨어진 그 거리를 내가 H라고 하게 되면은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는 X 플러스 H, F의 X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이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해돼? 그러면은 이 점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야. 자, 얘가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 H라고 하는 간격이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야.
그치?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니까 자 얘를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두 녀석 사이의 차이가 적어질 때 차이가 0이 돼버릴 때 어떻게 된다? 자, 요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거지. f의 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거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된다? x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렇게 나온다고. f 프라임 x라고.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이걸 왜 썼냐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써놓고 나서 이 녀석을 도대체 내가 요렇게라고 했는데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이거야. 이름 붙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임. 오케이?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따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봐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 녀석들은 접선의 기울기야. x라고 하는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x라는 점들을 내가 이렇게 막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그 x가 어디 있는 x야? 이 fx 위에 있는 x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정의역을 잡을 수가 있고 함수 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맞아? 뭐라고? 그 x 값 하나하나에 대하여 여기 등장하는 x 값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 뭘 대응시킬 수 있어?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랑 다 대응시킬 수 있지. 접선의 기울기들이랑 다 대응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게 바로 또 뭘 만든다? 함수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 함수를 만든다는 거고 그 함수가 바로 얘지. 그치? 이 fx로부터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함수잖아. 맞아?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유도된 함수라고 해서 얘를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한다? 유도 함수. 유자 빼고 도함수라 부르겠다 이거야. 됐어? 영어로 하면은 딜리버티브. 그치? 딜리버티브. 끌어낸다는 뜻이죠. 그치? 자, 그리고 내가 매번 이렇게 이 극한을 해갖고 매번 그 어떠한 극한 값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한 방에 자, 이 녀석을 거쳐서 이렇게 값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한 방으로 압축시킨 것을 뭐라 부른다? 디페렌셜. 미분법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자, 미분법. 계산술이야. 외우자 이거. 구구단이야, 구구단. 오케이? 자, 미분법이라고 부른 거야. 미세하게 분절해서 접선들로 분절해서 관찰하는 법 해서 미분법. 됐어? 그럼 얘도 이름이 붙여지겠지? 자, 이 녀석은 미분법으로 인해서 유도된 개수의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미분개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유도할 개자 써갖고. 됐어? 미분법으로 인해서 유도된 숫자, 값. 오케이? 그럼 용어부터 정리하자. 이해돼? 용어부터. 자, 이 녀석은 내가 도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 뭐라 그런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미분 개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요.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로 미분 가능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거고 자, 이 도함수를 유도하면 나는 뭐가 좋냐? 이 도함수를 가지고 나는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극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고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할 수가 있어. 즉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뭐 하는가? 내가 3차나 4차 함수들에 대하여 접선들로서 어디가 극값이고 어디가 최대 최소고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지를 뭐한다? 내가 관찰이 가능하다 이거야. 점들로서 그래프를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서 그래프 곡선의 모양을 관찰하겠다는 것이 바로 뭐한다? 수투의 목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바로 이쪽 파트야. 뭐한다? 일단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극한을 계산해야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들을 가지고 함수들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것을 오늘 연습할 거라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주제가 넘어가? 도함수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 도함수에 대해서 관찰하게 된다고.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뭐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 걸 연습하게 될 거야. 도함수에 활용이 되는 거야. 방정식도 풀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뭐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어디에 관심사를 가질 거냐면 면적에다가 그 아래에 깔리는 면적에 관심을 갖겠다는 거고 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적분이야.
됐어? 자, 이래서 이 세 가지 파트가 우리 수투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된다. 이해돼?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배울 것이고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로드맵을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 자, 얘들은 다 같은 말이야. 문제에서는 순간 변화이라고 줄 때도 있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줄 때도 있고 뭐 미분계수란 말을 쓸 때도 다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요값 구해달라 이거야. 요값.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 이 똑같은 순간 변화율인데 이게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아니면 얘가 막 속도 거리 문제야. 속도 거리 문제여서 막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때는 순간 변화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으로 속도라고 부르기도 할 거야. 또는 가속도라 이름으로 붙이기도 할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마구마구 바뀐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이거는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 자체가 뭐야? 우리가 변화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들이 다양해요. 다양해. 만점자의 눈